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상전환합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 상담 전화의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하늘은 가을이지만 기온은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커질 때 면역에 대한 부분이 약해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꼭 주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셔야만 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계좌가 깃들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생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의 계좌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요즘 시장에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는 글귀가 떠오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주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부분이 8월 달에 그 공포도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지금의 이 하락 자체도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지나갈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내가 스스로 기준을 잡고 있는지 없는지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이 주상전화 그리고 이상로 멘토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1968.99포인트 나타내면서 4.3포인트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개인이 61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02억 원, 그리고 37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13만 7천원 나타내면서 1.1%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대차가 2.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2%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이 0.6%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가 3.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디스플레이가 23,350원 나타내면서 1,000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4.1%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에 대한 납품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 감소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4.1포인트, 4.1%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 납품 자체가 지금의 현재 23%에서 25%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시장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군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트렌드가 오늘 장중고가 15,500원까지 오르면서 현재는 15,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4.9%가 크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국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라는 거죠. 바로 NBA 브랜드가 중국에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이 주가에
다시 한 번 더, 그 상승으로,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종목군들은, 이렇게 보셨고요. 코스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692.28포인트 나타나면서 3.38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0.4% 상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급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93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2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4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어느 정도 소폭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소폭 매도세가 일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이끌기 위해서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저희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외국인 지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1,000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305억 원 그리고 44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74억 원 매수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늘 23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에는 물량 자체를 한번 강하게 들어왔던 물량은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추세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버팀목적인 역할을 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죠. 자, 저가 권역에서의 강력한 순매수세는 추세에 대한 전환 자체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급락후 첫 양봉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0.7%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미국의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이 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카코가 0.4%대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동서가 2.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2.2%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이 0.5%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3.8%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가 1.4%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의 특징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통신이 오늘 5.1%대 강세 나타내면서 장중고가 11,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하반기 신규 수주에 대한 증가 기대감에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나아이. 자, 신사업 D-유심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장중 44,0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코나아이, NFC,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카드 관련주들이고요. 자, 코나아이라든지 유비벨록스라든지 이런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테마성 재료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활 밀착 서비스에 대한 정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피델릭스인데요. 피델릭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양봉 자체가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점 상한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세적인 부분으로 매수를 이용해서 샀다는 거고, 지금 실질적인 매수 자체, 바로 공급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결국엔 그 공급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코스피를 보셨을 때 지금 시장에 좀 더 업종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살펴봐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왜 특징 종목만을 했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그냥 지수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주도주 패턴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완만한 상승 기조를 그리는데, 거기에서 특출나게
뚜렷하게 뛰어날 수 있는 주도주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그 부분 자체가 코스피에서는 화학주라든지 정유주 개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부터 하고 넘어갈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심 447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예. 예. 자, 농심을 문의하셨고, 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농심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농심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신고가 권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걸 이제 월봉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누군가에 의한 봉이 있죠. 누군가에 의한 봉이 바로 이런 자리, 월봉상에서 8월달 봉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 상황에서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당히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8월달에 있는 봉 자체를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8월달에, 예, 요 자리네요. 요런 자리. 그럼 결국에는 지금 하단권역 자체가 31만 6천원, 31만 7천원, 32만원대인데, 그 자리를 기준으로 이제 요 자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파가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요 가격대까지는 가격이 생긴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상 요 자리를 밑으로 내려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고가 권역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어때요? 요 가격대를 또 기준으로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거 있는 과정이다. 그죠? 그럼 결국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단과의 지금 가격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군을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른다. 그리고 이거 농심을 이제 제가 추천을 해 드렸던 자리가 27만원대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하고도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단 권역, 이런 자리에서는 수급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쉬었다 갈지 아니면 곧장 뽑아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엔 주포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위에 저항권이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권역에서는 매수보다는 좀 더 관망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보셨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스텍파마 465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에스텍파마를 문의하셨는데요. 에스텍파마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텍파마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소화기 개통, 소화제 개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계량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제네릭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제네릭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복사약입니다. 복사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증이라고 또 있죠. 증은 뭡니까? 바로 현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이런 고가 권역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이런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예,
요렇게 박스권을 이룰 때 시세가 나고 안 나고 거래량이 분출이 되는 부분은 매집의 구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단 권역 자체에서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고 근데 상단 권역으로 넘어갈 때 이 권역에서는 자 어때요? 예. 거래량이 어떻게 터집니까? 갑자기 크게 터졌죠. 결국에는 밑에서 매집을 해왔던 애들이 1차적인 매도 자체를 크게 나타내는 자리였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드러나는 자리가 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뭐예요? 지금 33,000원대는 저항권이다. 그죠? 자, 그러면 33,000원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33,000원 위에서 7월 6일, 7월 7일 요럴 때는 또다시 매도에 대한 자, 매도를 하고 나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자, 요렇게 이제 보면 매도가 이렇게 잡히죠. 맞죠? 그럼 고가 매도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상승시킬 때도 이렇게 매도가 또 나왔다는 것은 고가 권역이었구나. 그런 시세를 내고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지금은 위에 있는 이런 자리도 모두 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 저는 결론적으로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텍 파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바이오 제약주는 조금 시세가 죽고 있다는 부분까지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군들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페인트 570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현대페인트를 문의하셨는데 이분은 전화가 와 있다네요. 제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현대페인트 2,9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40%시고요. 네. 그래요. 가격이 상당히 높으시다, 그죠? 네,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고요. 네. 뭐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방송 보고 좀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방송 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왕이면 더 사시지 그랬었어요, 지금에.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이왕 더 사세요, 그러면. 예, 저는 S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2,900원에서 2,300원, 2,100원까지도 빠졌었는데, 뭐, 지금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상 이런 건 있어요. 자, 시청자님. 네. 예. 요게 이제 현금 100% 종목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요런 거는, 위에서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면, 이건 현금 100%이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이 주포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용을 쓰게 되면 그거를 뭐 이자만 내면서 2년이고 3년이고 버티면서 박수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현금을 써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현금을 빌리는 그 기간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빠져나갔던 부분이 분명히 차트상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주가를 크게 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데가 어딥니까?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자리죠. 예? 화면은 네. 보시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응? 네. 이해는 되세요? 네네. 그러면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이 1차적으로 요 자리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자, 얘네들이 요 자리에서 들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일봉으로 넘어가서 그 자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요 자리인데, 요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요런 자리, 요 자리에서. 그러면 지금 2,200원, 2,100원대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얘네들이 주가를, 이렇게 이만큼의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최소 4,400원 이상 보내야 돼요. TP 가격 2배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목표가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를 보냈어요? 요 자리.
3,200원 보내고 빠졌어요. 네. 아, 쉬어가고 있구나. 응? 위에서는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밑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안 나타나요. 응?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뭐예요, 이게? 흔들기죠. 응? 그러면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밑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겠죠. 예, 곧 갑니다. 네. 예. 이대로 얘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청자님도 현금이시잖아요, 맞죠? 네. 그럼 비중을 더 실으세요. 본인이 급하신 게 아니고 얘네들이 급한 거예요. 예. 예. 얘네들이 현금 기간은 100%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가를 더 빼게 되면 글쎄요, 얘네들이 손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러면 결국엔 시청자님이 잃는 돈보다는 얘네들이 잃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비중을 더 실으면요. 예. 오래 걸릴까요, 기간이? 어차피 오래 걸립니다. 예. 어차피 오래 걸려요. 12월 전에는 끝날 수 있어요. 오래 안 해요? 자, 면세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없던 사업이 생겼어요. 근데 왜 주가가 왜 빠지겠어요? 예? 실적이 반영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의견을 저의 머리에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라면 저는 여기서는 훨씬 더 지금 샀던 부분보다는 더 많이 사겠습니다. 네. 예. 그 정도는 해보실 필요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딴 거 사실 거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네네. 예. 2,900원은 너무 높잖아요. 또, 맞죠? 네. 이왕 들고 있던 거 2배는 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로였습니다. 자, 그래요. 현금 100%는 쉽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제강 170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54,000원에 40%를 보여 계시는데요. 자, 일전에 이 종목이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KBS 프로그램에 고려제강이 뭐가 나왔었냐면, 히든 챔피언 종목으로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2014년도 요때예요. 예, 요때. 8월 11일이에요. 거래량은 상당히 동반했었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방송 나가고 그 다음날 이게 월요일이었을 거야, 아마. 참, 이게 월요일 맞나요? 맞죠. 역시. 제가 한번 기억하는 거는 안 까먹습니다. 자, 8월 11일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이제 요 종목은 전으로 보면 됩니다. 방송 타기 전에는 밑에 자리에. 방송 타고 난 다음에 위에 자리입니다. 자, 일반인들에게 좋은 종목이라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빠지죠. 희한하게 이제 저가는 정해졌다, 그죠? 요 자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적인 저점 자리입니다. 요 자리 밑으로는 안 빠져요. 그럼 지금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자, 신기하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요 자리죠. 4만원대. 요렇게. 아유, 참.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이제 얘들이 찍고 올라오죠. 찍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자, 밑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샀는데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포가 아닙니다. 주포는 저가 매도와 고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나갈 때가 그때가 주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앞에 있던 지금 뽑아내는 이 봉 자체는 페이크 봉일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상으로 다시 이 종목은 요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 종목을 지금 54,000원에 보여 계시는데요. 일단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자, 요 종목을 요 자리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오는데 요 자리가 이제 45,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거 한번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추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 자체가 어때까지 나타날 수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드러납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54,000원 정도. 요 자리죠. 예. 이 정도. 그러면 시청자님 가지고 있는 매수가잖아요. 응? 그러면 결국엔 그냥 올라가면 본인은 본전에 빠져나오는 거고 밑에 내려갔을 때 추가적으로 사셔야 돼요. 사셔야지만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올 수 있는 자리. 자, 시청자님도 지지를 보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자리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자리다. 결국에 이 자리는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다. 빠졌다가 올라갈 때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 제강 히든 챔피언이었던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여러분들과 짬짬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될 수 있는 시간 세력 포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포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포는 곧 수익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세력 포착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군으로 연습해 볼까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요 종목군도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고가 매수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저가 매도가 나왔는지, 거기에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는지, 투매는 형성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매 자리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팔고 나갔던 자리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거래량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 거래량이 동반이 됐던 모습이 이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약간의 모순된 부분이 있다, 그죠? 주가는 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외국인들은 팔았고, 하지만 기관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결국에는 고가의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은 기관이었다. 자, 그거는 2014년 3월달 고가 매수가 들어갔던 사람은 바로 기관의 모습이었고, 고가에서 매도가 나왔던 사람들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의 물량은 결국엔 빠져나갔다는 말이겠죠. 네? 그러면 이 자리,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존재들은 바로 기관의 모습들이 존재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왜 손해를 보고 주가를 빼버릴까요? 자, 거기엔 또다시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저가 매도가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기관은 빠져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외국인 다시 저가 매수세로 돌입을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지금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기술적 반등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거래량을 동반한 급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형성됐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관이 올려주는 자리였어요. 자, 언제입니까? 2014년 6월달이죠. 7월달 정도가 되는데 7월달이네요. 자,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려주는 모습이고, 자, 8월달부터 시작된 주가 자체가 지금부터는 또다시 고가 매수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옆으로 쭉 늘리면서 금방 갈 것 같은 양봉이 형성됐지만 주가는 금방 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잇! 맞죠? 클릭을 계속적으로 하시죠. 매도! 네? 이 주가 건설업황이 호황인데도 왜 안 올라? 자, 아이, 나랑은 아닌갑다. 자, 하지만 이 구간 자체를 우리가 주포 입장에서 바라봅시다. 한번 같이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이 이탈될 때마다 앞에 양봉이 깨질 때마다 매도를 보이고 그 양봉이 회복될 때마다 강한 매수세를 동반을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단타를 하고 있다. 저가에선 사고 고가에선 팔고. 자, 그러면 이 주가를 지루하게 보내야만 했던 이 주포의 입장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털어내야 되지만 외국인들이 이런 단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확보가 힘들다는 거죠. 그냥 그 물량 자체를 꾸준히 고가 매수를 통해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건 누굴까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꾸준히 고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저가에서 또다시 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시간 자체는 또다시 상대로 흘러버립니다.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여러분 과연 주포를 몰랐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알아도 버티기 힘드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 종목 한 개로 100%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루하지만 이 주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돈을 빌려서 하고 있을 건데 이자도 내야 되는데 신용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행보가 길어질수록 시세가 분출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맞죠? 자, 거래량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매집이 상당히 잘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가에 매도를 하는 부분에서는 에게 1억 8천, 3,100만 원에 나오는 반면에 고가 매수대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저가 매도를 할 때는 1억 8,500만 원에 매도를 하는 반면에 고가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주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루하게 보냈던 6개월의 자리입니다. 앞에 기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해버리고 강한 양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3개월을 기어버리고 이 동안 총 7개월, 8개월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자, 얼마입니까? 28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꾸준히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자,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얼마나 참고 있었을까요? 이만큼 돈 쓸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안 썼을까요? 그만큼 주가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280%를 올리기 위해서 참고 있었다는 거죠. 자, 8개월을 참아서, 아니 3개월을 참아서 280%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주포를 찾으셔야겠습니까? 안 찾으셔야겠습니까? 자, 저는 찾겠습니다. 280%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주포는 누굴까요? 그리고 기간 단가는 얼마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포는 기간이고요. 거기에 세력 단가는 33,500원 되겠습니다. 자, 거의 300%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 또 있습니다. 주포는 곧 수익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항상 이 시간만 되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 증시가 현재 0.2%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상승 출발을 했다는 소식까지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788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4만원에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요 종목은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팔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입니다. 왜 주포를 잡아야 되는지가 여기서 드러났죠. 지쳐서 떠나갈 때쯤이면 어김없이 수급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쳐가지고 이젠 포기하고 나가야지 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저 보시면 자, 주가를 정말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봉으로 잠깐 볼게요. 일봉 보시면 자, 나타났던 자리가 어디예요? 빵 팔았던 자리 맞죠? 이런 자리죠. 응? 어떻게 돼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형해지는데, 자, 뭐가 달라지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지금 주인이 달라졌다, 그죠? 그리고 이 자리가 항상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자리예요. 응? 맞죠? 자, 요 자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고가 매수, 여기서 고가 매수가 들어왔던 자리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외국인들이 저가 매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고가 매도가 나타나고 거기서 물량을 조금씩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지금 여기에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아하니, 자, 요번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또 누가 들어와줘야 될까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주가 오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기관이 들어와줘야지만 주가 오를 수 있습니다. 왜? 앞에서의 이 고가의 이 자리, 21만 5천, 22만 원 자리에서의 물량은 외국인에게 넘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국인의 물량 자체를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기관이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할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기관만이 들어왔을 때는 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왜? 외국인들의 유통 물량은 이미 10개 중에서 6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뱉어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관이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다시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현재 관점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 손해보고 팔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들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페인트 실질적으로 뭐 두 기업이 관련 없다, 그죠? 하지만 뭐 현대라는 이름, HD라는 이름으로 뭐 많이 지금 오늘 종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현대페인트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자, 뭐 방송 보고 있나요? 자, 주포가 방송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C푸드 970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CJC푸드인데요. CJC푸드 전화가 와 있다는데요. 4,500원에 사셨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래. 지금 이게 가지고 있어도 될지 얼마까지 갈까 싶었어요. 예, 어머니. 네. 예. 자, TV 볼륨을 뮤트, 음소거를 하시고, 네. 화면만 보시고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의 목소리를, 아침이겠지만, 조금만 더 볼륨업을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지금 너무나 청하게 잘 들리십니다. 예. 네.
교양 있어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요 CJ 시푸드를 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추천 받으셨죠? 아니요. 그냥 이렇게 네. 전번에 이거 얼마나 3,150원에 한번 샀다가 뭐 예. 4,000원 가까이 돼 팔았나.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보다가 예. 지금 이래 샀습니다. 샀는데 예. 얼마까지 갈고 싶었어요. 야. 기간은 얼마까지 갈라는가 아니면 팔고 예. 딴 종목으로 갈까 어떨까 싶었어요. 아쉬워요. 맞죠? 6,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4,000원을 팔아서 미련이 조금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추천하고 팔고 나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때 추천할 때에 4,000원 목표가로 더라고요. 예, 아유, 네, 아까워요. 그래서 맞죠? 거기서 팔고 그래 6,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자, 일단은 요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요런 종목도 이제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일단은 좀 쉽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종목 CJ 시푸드,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사조 시푸드. 그렇지요. 사조 시푸드, 이런 건데. 예.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저가 권역을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면 우상향 패턴 올라가는 상향 자리대 안에 놓여 있는데 예. 자, 이런 종목군들이 네. 3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1분기에는 좀 더 좋은 실적을 항상 나타냅니다. 바로 수산물에 그 시푸드 수산물에 대한 예. 뭐 선물 세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판매 자체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성수기적인 부분이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가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얼마가 제일 좋은 가격일까? 그리고 얼마가 저항에 놓이는 가격일까? 그건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쉬워요, 이건. 요걸 보면 되죠. 그냥 4,100원대인데, 4,100원대를 우리가, 자, 일봉으로 해서 4,100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 드러나죠.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왔던 자리, 요 자리고, 7월 20일, 21일인데, 뉴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면 됩니다. 뉴스가 나왔으면 빠져나갔고, 안 나왔으면 아직도 있어요. 예. 간단해요. 자, 볼게요. 왜 이 종목이 됐죠? 자,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J 시푸드고, 언제였죠? 7월 21일. 21일이었고, 자, 7월 21일. 7월 21일. 없네요. 맞죠? 없죠? 21일, 20일. 뉴스가 요리가 뜬다. 이거밖에 없다, 그죠? CJ 시푸드에 대한 건물 취득, 유형자산, 그럼 요게 3분기에 잡힐 거고, 딴 건 없다, 그죠, 뉴스가?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다 팔고 나가기에는 힘들다. 힘들고. 그럼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4,100원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형국이었고, 요렇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요 자리에서 갭 하락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는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는 자리. 개인을 떨어내기 위한 인위적인 갭 하락이었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지지점이 4,100원대가 유지가 됐다는 말이고, 그럼 그 자리 지금 시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머님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 자리가 저항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5,000원대가 되겠다, 그죠? 그럼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세요. 그러면 지금 팔면 안 된다. 맞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 보면 이제 간단하죠, 이제. 저가는 4,100원, 고가는 5,000원. 그럼 5,000원까지 가면 일단은 팔고 보자. 팔고 보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500원인데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밑으로 더 빠질 그런 거 됐습니까? 지지받고 올라가는데요, 지금 시세적으로 쭉쭉쭉 이렇게 가죠, 그래요? 예. 그럼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팔지 마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저 전문가님, 조금 전에 현대 페인트 하시더라고요. 지금 글로 돈이 좀 있는 걸로 글로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 참, 저라면,
저라면 앞에 거를 사겠습니다. 예. 앞에 거? 예. 앞에 거를 그러면 이거 지금요? 저라면 앞에 거. 야, 어머님만 못 알아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 다 알아들어 있었어요. 앞에 거. 앞에 거요? 예. 예, 앞에 거. 예. 교체를 한다면, 예? 네. 앞에 거. 아, 현대 엘리베이터.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데, 현대상선, 721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현대상선을 8,600원에 사셨는데요. 자, 오늘 현대가 많은데, 8,600원 20%예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빨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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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보세요? 예, TV 볼륨을 뮤트,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예,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진 않았는데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예, TV 볼륨 낮추시고 화면으로 보시고 전화를 받으시면 돼요. 예. 예. 현대상선을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예. 그때 제가 좀 그랬어요. 예, 잘못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요. 한번 잘못 샀으니까 이게 마음고생만 계속하면서. 예. 참, 이게 또 현대상선에 그때 경업주 그때 또 사셨구나, 또. 예. 각 사셔가지고, 띡! 물력 제일 위에서 이제 잡으셔가지고. 예. 큰일 났어요, 어머니, 지금. 예. 큰일 났어요. 어떡하실래요? 예? 자, 일단은,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네. 문제는 뭐냐면 너무 높게 사셨어요. 예. 그리고, 시청자님처럼 그렇게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정말 많다. 예. 왜냐하면 이미, 신용이, 여기에 키움증권에서 쓰는 신용은 이미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증권사에서 신용을 쓸 수 있는데 키움증권에 못 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키움증권에서 신용을 써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겠다, 그죠? 예. 그럼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까지 써가면서 이 종목을 많이 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주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주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왜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과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에는 밑에 자리, 잡았는 자리가 6,200원, 6,300원이에요. 응? 그럼 요게, 자, 6,200, 요 자리죠. 6,200, 6,300원. 응?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첫 번째, 8월 24일날 상한가가 올라오는 요 자리. 예. 8월 24일 날은, 요거를 시청자님이 잘 하셔야 되는데, 자, 8월 24일 날 잠깐 볼게요. 8월 24일 날은 현대상선이, 북한발 이슈가 없었던 날이에요. 경업주 관련 이슈는 8월 25일부터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판문점에서 회담 자체가 진행이 됐던 상황이에요. 8월 24일은. 예. 8월 25일 날 화요일부터 풀려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서 팍 이래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 8월 24일은 누군가가 미리 선제적인 알고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자리다. 그럼 그 자리는 쉽게 빠지진 않는다. 그냥 이 자리가 터치가 되면 그때는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자 그거는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대신 그 자리 말고 7,800원, 8,000원 자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기다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손해가 너무 났어요. 예. 예. 잘못하신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8,000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뭐 7,800은 8,000은 뭐 그래요. 쏘.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 127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자, 노.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파는 종목 아닙니다. 자, 바닥 찍고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자, 29만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주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놓고 보셔야 돼요. 앞에서 주포에 대한 부분을 보셨었는데, 자, 현대 엘리베이터가 3만원대 작업을 해서 8만원까지 보냈어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은 지금 사면 안 되죠. 이 종목은 마찬가지예요. 삼성 SDS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하고 위하고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약 8개월 동안이 매집이 됐어요. 그 8개월 동안 매집을 했는데 이 종목이 안 튄다. 자, 우리가 답답하지 않아요. 결국 얘네들이 답답한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예. 요거는 제가 분명히 시청자님이 파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 들고 계셔야 되는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S까지 같이 해드렸고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단 오늘은 제가 기업 방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할 거를 내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주상 전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